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40분인데요. 제가 야외 방송을 어제 저녁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시청자 여러분께 중요한 노수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방송해 드리고 싶어서 조금 주변 여건이 안 좋지만 이렇게 방송해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국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매우 민감한 수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지방선거 때 느닷없이 우리 자유한국당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김기현 후보가 느닷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 경찰 수사를 받는 바람에 15% 정도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그런 상황에서 떨어졌는데요. 그 당선된 사람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인데 이분은 과거에 7, 8번 선거에 출마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그야말로 김기현 당시 시장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뀌면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송철호 현 시장은 친문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이고 양전철 원장이 양정철 당신이 복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 내가 무슨 복심이냐 송철호 현 시장이 정말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라고 할 정도로 친분한 아주 핵심 친문 인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송 현 울산시장 3인방이 당시 부산 지역에서 유명세를 날린 인권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면 왜 이 검찰의 수사가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동생 이런 저런 그 비리 의혹 이 제보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전부 다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며칠 전에 울산지검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는데요. 이 검찰 측의 얘기로는 이 당시 이제 현재 그 관련자들이 대부분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 수사 편의상 중앙지검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울산지검의 수사 능력하고 서울지검의 선거 관련 수사 능력하고 당연히 모든 노하우, 정보 그리고 수사 기법과 수사 역량 서울중앙지검이 월등히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이 김기현 낙마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현 시장의 당선 이런 거와 관련된 그 수사의 비중이 조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 그 의혹이 이제 수사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을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김기현 수사 관련 내용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수사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핵심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의혹이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청와대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하명이 아니고 단순히 첩보만 이첩한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국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첩보가 단순한 첩보 이송인지 아니면은 하명 수사식으로 내리 꽂은 것인지 요거는 이제 중앙지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도가 나가면 분명히 밝혀질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명 수사 형식 내용은 이 첩보를 이첩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사의 내면에 들어가면 청와대 하명 수사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청와대에서 수사 진도 나가는 것을 굉장히 최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하명 수사인 것이죠. 단순 첩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경찰에서 당시에 수사 착수한 날짜하고 후보를 지정한 날짜하고 이 얘기는 이 후보가 지명될 때까지 이 김기현 후보가 한국당에서 공천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패션으로 그냥 바로 수사가 착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눌렀다. 하명수사라고 하는 의혹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당시에 작년도에 김태우 당시 특감반은 검찰 수사관이죠.
이 김태우 수사관이 당시 양심 선언했잖아요. 폭로. 그 폭로 내용 중에 하나도 이번에 김기현 수사와 연관된 겁니다.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또 오늘 본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의 검찰 반원들이 우연히 복합기에서 이 김기현, 그 황운하,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이름이 나오는 보고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복사해 놓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그걸 김태우 수사관 여러 명이 그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거를 백원우 당시 비서관이 그거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그 보고서를 확 잡아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얼마나 보안 유지하에 아주 그 민감한 첩보로 이 조국 민정수석실 내에서 다뤘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김태우 얘기한 게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백원우 뭐 아니면은 박형철 비서관이 확 잡아채서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보고서를 뺏어갔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함영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에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과연 조국이 그러면 누구한테 이 함영 수사를 지시를 내린 사람은 조국의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조국이 일가의 비리 이상의 정치적인 그 무게, 민감성, 그리고 후폭풍이 예견되는 그런 수사다. 그래서 지금 이 여권에서는요, 지난번 조국 때와 똑같이 이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수사다. 그동안 1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수사를 하느냐. 이 백원우 비서관이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에 양정철 원장의 이 백원우는 부원장으로 돼 있어요. 다 실세들이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러면 조국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 첩보를 받아갖고 내려서 수사를 독촉했는지 독려했는지 이게 이제 조국 수사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시중에서는 조국이 이러한 민감한 내용을 과연 사실대로 검찰 수사관에게서 밝힐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끝까지 입을 딱 다물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미 검찰에서는 이렇게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사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검찰 수사할 때는 경찰에서 비협조를 해줘가지고 제대로 수사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 황운하 청장 때 수사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에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좀 해주고 있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이 이제 정말로 이 함영 수사일 경우에는 그야말로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권에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정가 분위기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여권이 패스트 트랙을 하여튼 뭐 또 이 돌격대 하듯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황운하, 김기현 이 사건이 또 앞으로 이 정부 여권에 패스트 트랙 통과하는 전략 짜는 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